자, 오늘은 모비율의 실내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평균의 실내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 얘기를 하려고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얼마고 또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라는 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는 정리가 있어서 대규모 표본에서는 표본 평균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준화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평균은 어느 정도 되겠다. 어떤 구간에 속해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포가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비율에 대해서도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모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비율도 대규모인 경우에 우리 평균처럼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마찬가지로 표준화할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율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 자료 배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율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범주형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볼까요? 그때 그 모집단 안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갖는 데이터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심이 없는 것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있는 것들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표본점을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게 생각이 나죠? 모든 시행에서 항상 표본점을 두 개로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행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 베르누이 시행에서 그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가 얼마냐라는 것을 확률 변수로 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불렀었죠. 그런 공부를 한 게 기억나죠? 그래서 이항 분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율에 관한 것은. 자, 그렇다면 비율 얘기는 이제 이항 분포 얘기야 하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항 분포에서 배운 게 있죠. 그렇죠?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건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였죠. 그렇죠? 분산은 NPQ였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NPQ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이항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율에 관한 얘기로 다시 전환시켜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우리가 100번을 던졌어요. 동전을 100번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100개의 동전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 다 배워서 알지요. 자, 그래서 100개의 동전을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앞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100개 던져서 앞면, 그렇다면 당연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100번을 던졌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횟수, 평균 값이라는 것은 기대치지요. 기대할 수 있는 횟수, 평균 횟수는 바로 평균 계산한 거 NP로 계산할 거니까 50번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P는 0.5, 2분의 1이고 그렇죠? N은 100번, 100이니까 2개 곱하면 50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거고 그렇죠? 이제 이걸 비율 얘기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비율 얘기로 바꿀 거면은 그 비율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비율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평균 비율 하는 것은 이제 횟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앞면을 50번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0번 던진 거야 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비율은 0.5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평균 비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이항분포의 평균 계산하는 거 NP, 뮤는 NP로 계산한다 라는 것을 비율이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렇죠? 그 횟수 N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균 비율입니다. 비율의 분포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비율의 평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 비율이에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기호 뮤라고 쓸 거예요. 그것은 이항분포의 평균 뮤 NP를 횟수 N으로 나눠서 계산할 거니까 P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평균 비율은 P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율의 평균은 P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그렇죠? 이항분포에서 평균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횟수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항분포에서 표본 표준 편차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루트 NPQ였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비율의 표준 편차라고 하려면 그냥 N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루트 NPQ 하는 것을 N으로 나눌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N이 N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NPQ를 루트 N제곱으로 나누게 되죠. 루트 N제곱이 N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N제곱분의 NPQ 이렇게 될 거고 N 약분하면 루트 안에는 N분의 PQ가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비율의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율의 표준 편차를 즉 비율하는 것은
표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표본 비율이니까 p hat 하고 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표준 편차다라는 뜻으로 시그마 p hat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걸 또 뭐라고 썼나요? SD 하고 괄호 안에다가 p hat 이렇게 쓰기도 했지요.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표본 비율을 우리가 모 비율의 추정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 비율을 알면 계산을 하면 되지만 모를 때에는 추정치로 대신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추정치로 쓸 때에는 그 기호를 시그마 대신에 S라고 바꿀게요. 표본인 것처럼 해서 SP hat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추정치로 이 루트 안에 있는 P를 추정치 P hat으로 대신하고 Q도 추정치 Q hat으로 이렇게 대신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Q hat이라는 것은 당연히 P hat을 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Q hat 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 hat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P hat을 Q hat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집단에 관한 것을 모를 때는 표본에 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말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얼마일까?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념을 설명한 거고 수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n이다 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출된 표본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성질, 어떤 성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냐, 그 개수를 x라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 비율의 추정량이 되는 표본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표본 비율은 당연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x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본은 크기가 n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 n개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x개라는 거니까 당연히 표본 비율은 n개 중에서 x개, n분의 x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p hat은 n분의 x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p hat을 가지고 와서 p hat의 평균은 얼마일까? p hat의 분산은 얼마일까? p hat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p hat을 가지고 우리가 p hat의 분포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hat의 평균과 p hat의 분산과 p hat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p hat의 평균은 p hat이 n분의 x입니다. 그러니까 n분의 x의 평균이고, 그렇죠? 우리 기대값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기대값 안에 이렇게 n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기대값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나갈 수 있다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n분의 1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x의 평균, ex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EX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니까 모평균 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μ라는 것은 지금 비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분포인가요? 이항 분포예요. 그렇죠? 이항 분포의 평균이니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μ는 np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n분의 1하고 n하고 약분하면 결국 p-의 평균은 p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p-이라는 것은 p, 우리 모 비율은 p라고 쓰고 표본 비율은 p-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p-은 통계량이고 p는 모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통계량 p-이 있는데 그 p-의 기대치가 그 모수 p하고 같다라는 걸 지금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나요? p-은 p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비율도 이제 p-이 p의 불편 추정량이구나 하는 걸 또 하나 알았습니다. 그렇죠? 표본 평균 x바가 모평균 μ의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건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렇죠? 분산도 그렇다라는 걸 배웠죠. S제곱 하는 것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율도 그래요. 그렇죠? 비율도 p-은 p의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분산, 비율 이런 것들은 전부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얘기한 게 있었죠? 표준 편차는 불편 추정량이 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표준 편차 얘기를 할 때는 분산 추정한 걸 가지고 그냥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분산, 비율 전부 불편 추정량이니까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표본에 관한 것을 가지고 모수, 모집단에 관한 것을 추정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p-의 평균은 p다 계산을 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두 번째 p-의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p-은 금방 설명한 대로 n분의 x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n분의 x의 베리언스가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상수 n분의 1은 베리언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상수는 제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은 제곱해서 n제곱분의 1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밖으로 나갈 때 제곱으로 나갑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남는 건 variance x 이렇게 남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variance x라는 것은 지금 이항분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항분포의 분산 얼마라고요? npq. 그렇죠? 그렇다면 npq 갖다 대입하면 n분의 n 약분되고 남는 거 n분의 pq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p-의 variance는 n분의 pq다. 이제 얻은 결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는 이제 루트만 씌우면 되지요. p-의 표준 편차는 SD, p 이렇게 쓸 거고, 그렇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variance p의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근데 variance p는 n분의 pq다. 그렇다면 SDPS는 루트 n분의 pq다. 됐지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pq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모집단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일 때는 표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p 대신에 p 사용해도 돼요. q 대신에 q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q 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1-p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걸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 값을 s p hat 이런 기호로 쓰기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p hat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네요. 그렇죠? 예, 결과 기억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 hat의 평균은 p다. 그렇죠? p hat의 분산은 n분의 pq다. p hat의 표준 편차는 n분의 pq의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루트 n분의 pq다. 어렵지 않죠? 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p hat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냐라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계산했던 그 분포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분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수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예,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대규모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법이 달랐죠. 일반적인 자료에서 대규모 표본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n이 30 이상이다 라는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걸 더 먼저 배웠었죠. np와 nq가 둘 다 5 이상이다 라는 걸 가지고 대규모다 라고 했죠. 그렇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대규모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해서 대규모다, 소규모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였어요. NP도 5 이상, NQ도 5 이상 이렇게. 자,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대규모가 되면 p hat은 다행히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또 기억하셔야 돼요. p hat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t 분포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울 거예요. 해서 t 분포 얘기까지 나가면 아마 이번 학기는 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일 때는 t 분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t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고 구분해서 정규 분포, t 분포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p hat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는 표현하는 방법이 평균과 분산이었죠. p hat의 평균 p라고 금방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p hat의 분산 n분의 pq다 라고 금방 계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렇죠? 표준화하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것을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 N01이라고 씁니다. 표준 정규 분포 N01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는 그 확률 변수를 Z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Z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분모에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p hat의 표준 편차니까 n분의 pq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pq 해서 그 표준 편차가 분모에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확률 변수 분자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고 p hat.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평균을 빼준 거.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p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이 벌써 3번째니까 이제 익숙해졌죠. 자, 이렇게 Z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Z는 루트 n분의 pq 분의 p hat 마이너스 p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에 관한 것은 모를 수 있으니까 표본에 관한 것으로 대신해도 된다 그랬어요. p 대신에 p hat을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Q 대신에 Q햇을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근사값으로 우리가 루트 n분의 p햇 q햇 분의 p햇 마이너스 p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이 n0를 따라간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해 볼까요? Z라는 것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에서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다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Z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내 구간은 중앙 부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양쪽에 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안쪽에 우리가 1 마이너스 알파의 넓이가 오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양쪽, 왼쪽, 오른쪽에서 알파만큼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오른쪽에서 2분의 알파만큼 넓이가 빠지고 왼쪽에서도 2분의 알파만큼 넓이가 빠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이 지금 Z분포의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에 이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수 Z값 이것을 우리가 Z2분의 알파라는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요 넓이 요 넓이가 2분의 알파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다면 얘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값이죠. 여기 있는 Z는.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빼려고 하면 안쪽에 Z가 들어오면 되니까 Z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Z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다. 이 식을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Z는 우리가 지금 표준화한 값이고 그 값이 어떻게 됐어요? 루트 n분의 pq분의 pn 마이너스 p 이렇게 Z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풀러 갑니다.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pq를 이렇게 전부 곱해주면 그러면 pn-p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하고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에요. 부호만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pn-p를 순서를 바꿨어요. 즉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지요. p-p햇 하고 나도 왼쪽 오른쪽이 부호만 다른 거였으니까 결국은 같은 구간 안에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해서 p-p햇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하고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모비율 P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P에 관한 것으로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P햇을 없애야 되니까 P햇을 전부 더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P햇을 더해주면 P의 범위가 설정이 되지요. 자, 그럼 결과가 뭔가요? P햇을 더해줬으니까 P는 p햇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하고 p햇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사이에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 부분의 넓이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거기다 100을 곱해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P의 실내 구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 이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구간으로 표시만 해주면 되지요.
pn-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표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러면 결과를 냅니다. 예, 그래서 모비율 P에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 예, P가 이 구간에 있다라고 얼만큼 신뢰할 수 있어? 100 곱하기 1-알파%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간으로 표시한 게 어디였어요? pn-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f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다. 이 구간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요? 예. 여기 p하고 q를 지금 모비율이니까 알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대규모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에는 표본을 가지고 p-hat, q-hat 이렇게 바꿔서 써도 q도 q-hat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율 P에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을 근사값으로 구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pn-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hat, q-hat부터 p-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hat, q-hat까지 기억할 수 있죠? 예, 이 결과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비율을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한 거지요. 구간 추정을 했어요. 예,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예제를 몇 개 풀어보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첫 번째 예제 보세요. 콜롬비아 대학의 어떤 연구실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한 거냐 하면 신경쇠약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표본을 6,600명을 표본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본에서는 그 39%가 신경쇠약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표본 결과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표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모집단에서는 신경쇠약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모비율에 대해서 신뢰 구간, 그런데 95% 신뢰 구간 하는 겁니다. 자, 풀어볼까요? 우리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95% 신뢰 구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1-알파%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알파가 0.05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Z분포에 대해서는 4개의 수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65, 1.96, 2.33, 2.58 이렇게 4개의 수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파가 0.05니까 Z2분의 알파는 Z2분의 0.05, 2분의 0.05는 0.025지요. 그러니까 Z 0.025입니다. Z 0.025가 1.96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더 계산할 거 없어요. 그렇죠? 모비율 P의 95% 신뢰 구간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p-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그렇죠? 근데 p와 q가 없으니까 대신 뭘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p-hat과
Q햇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P햇이라는 것은 표본에 있습니다. 39%네요. 그렇죠? 39%라는 걸 수로 표현해야 돼요. 0.39네요. 그렇죠? 예, 39%, 0.39. 그렇다면 Q햇은 1에서 0.39를 빼주면 됩니다. 1에서 빼주면 0.61. 그렇죠? 예, 다 됐어요. 예, Z2분의 알파라는 것은 1.96이다 라고 했고, 그렇죠? P햇 0.39였고, 그러면 이제 수치만 대입하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렇죠? 예, 해서, 예, P의 95% 신뢰 구간은 0.39-1.96 곱하기 루트 6600분의 0.39 곱하기 0.61 여기부터 0.39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6600분의 0.39 곱하기 0.61까지 다 됐죠? 예,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0.38부터 0.40까지 예,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53명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의 38%가 자가검진을 통해서 종양을 초기에 발견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종양을 초기에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표본을 가지고 모비율의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가볼까요? 99% 신뢰 구간이다 그랬으니까 역시 100 곱하기 1-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번에는 알파가 0.01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Z2분의 0.01, 2분의 0.01은 0.005예요. 그러니까 Z 0.005라는 걸 계산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수를 기억해야 되죠. Z 0.005는 2.58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잊어버리면 표를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예, 표를 찾을 때 이쪽도 지금 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사용해야지? 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약속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58을 쓰셔야지 다른 쪽 걸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 다 됐지요. 예, 똑같아요. P의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한 건데 신뢰 구간의 모양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딘가요? Pn-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n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그렇죠? 또 역시 뭐가 문제인가요? P와 Q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규모니까 표본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P햇, Q 대신에 Q햇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근사 구간으로 Pn-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햇 Q햇부터 P햇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햇 Q햇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근사값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표본을 보니까 P햇 38%였어요. 0.38 숫자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Z2분의 알파라는 값은 Z 0.005 그래서 2.58이었어요. 그렇죠? 예, 바꿔주면 되고 마찬가지 P햇 하는 게 0.38 그렇다면 Q햇은 1에서 P햇을 빼주면 되니까 0.38을 빼면 0.62가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 몇 명을 꺼내왔어요. 53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대입 다 됐죠.
예, 해서 대입하고 계산만 해주면 되지요. 0.38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53분의 0.38 곱하기 0.62부터 0.38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53분의 0.38 곱하기 0.62까지.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주고 0.21부터 0.55까지 예, 이렇게 99%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 타임지에서 어떤 표본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사례에 있던 문제였어요. 예, 그걸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납세자 1,008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43%가 상품이나 서비스는 우리가 세금 대상이 아닌 거야. 예,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한 거니까 모비율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습니다. 예, 모집단도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볼까요? 다시 95% 신뢰 구간입니다. 예, 그렇다면 역시 이 값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라고 표현을 하면 알파는 0.05. 그렇죠?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Z2분의 0.05. 2분의 0.05는 0.025. 그런데 Z0.025는 1.96. 아까도 사용했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P의 95% 신뢰 구간은 만들어진 그대로 쓰면 돼요.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의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그런데 P하고 Q를 모르니까 P hat과 Q hat으로 대신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근사 구간을 구한 거예요. Pn-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Q hat부터 P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Q hat까지. 다 됐죠? 예. 그렇다면 P hat 하는 것은 여기 표본 조사를 하니까 43%였어요. 숫자로 표현하면 0.43. 그렇죠? 그리고 Z2분의 알파 하는 값은 1.96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P hat 하는 값은 0.43 가지고 왔고, 예. 그렇다면 Q hat은 1에서 0.43을 빼주면 되니까 0.57. 그렇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108명을 조사한 거예요. 해서 1008명을 조사한 거예요. 해서 1008. 그렇죠? 예,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 설정이 됐어요. 0.43 마이너스 1.96 루트 1008분의 0.43 곱하기 0.57부터 0.43 플러스 1.96 루트 1008분의 0.43 곱하기 0.57까지. 다 됐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0.40부터 0.46까지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같은 문제인데 둘로 나눴어요. 예, 이번에는 역시 타임지에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납세자 똑같아요. 1,008명, 1,00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26%가 현금으로 거래한 것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모비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똑같지요? 예,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봅니다. 예, 95%라는 것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라고 표현을 하면 알파는 0.05. 그러니까 Z2분의 알파라는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Z2분의 알파는 2분의 0.05, 0.025. 그런데 Z0.025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1.96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서 P의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간, 우리 기억하고 있는 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P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그런데 P하고 Q를 모른다. 그래서 P hat, Q hat을 쓴다. 그러면 근사 구간 해서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Q hat부터 P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Q hat까지다. 다 됐죠?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 P hat 이번에는 26%였어요. 숫자로 표현하면 0.26, 그렇죠? Z2분의 알파 1.96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P hat 0.26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Q hat은 1에서 0.26을 빼주면 0.74, 그렇죠? 표본의 크기 1008명, 그렇죠? 다 됐네요. 이제 대입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됩니다. 해서 P의 95% 신뢰 구간은 0.2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8분의 0.26 곱하기 0.74부터 0.2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8분의 0.26 곱하기 0.74까지다. 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23부터 0.29까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계산기는 이렇게 구간을 구할 때에는 그냥 전체 값을 다 계산을 하세요. 해서 다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여러분들이 끊고 싶은 데서 끊으시면 됩니다. 문제에 제시를 할 때도 있어요. 소수점 아래 결과를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써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좋을 대로 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표에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있는 거야 라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표에는 거기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를 써야 되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 범위를 가지고 두 번째 자리를 가지고 이제 표에서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비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설검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모수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주장을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정을 할 건가, 얼만큼 믿을 수 있나, 그 이론을 얼만큼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